안녕하세요. 유머 소통 강사 신상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는 뭘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건강이 최고입니다. 앞에 계신 PD님 얼굴에 건강이라고 써 있네요. 몸은 강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자마자 대뜸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네요.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그럼 그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집 구석에 무슨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어떤 친구는 만나자마자 야, 상훈아, 너 살 많이 쪘다. 야, 운동 안 하냐? 고기라도 사주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밉지는 않죠. 내 살 가지고 왜 자기가 지적질을 하냐 이겁니다. 정말 듣기 싫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과는 멀리 하세요. 아니면 이 말을 꼭 하십시오. 너 요즘 EBS 봤니? 배워서 바로 써먹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유머 소통 강사 신상훈 씨가 나오는데 너처럼 꽉 막힌 애들이 보면 딱 좋은 방송이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소통을 잘 하시거나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작 소통이 필요한 사람은 안 봐요. 소통을 배우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나이 먹고 말하는 걸 뭐하러 배워?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가족과 담을 쌓는 말, 남에게 피해 주는 거짓말, 이런 거 잘하시죠?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올해 60이 됐습니다. 인생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마침내 깨달은 저의 삶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 어릴 때 잘 배워서 오래도록 잘 써먹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게 뭐죠? 숨 쉬는 겁니다. 그걸 잘 써먹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늦게까지 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씹는 거. 밥 먹을 때 음식 잘 씹어 드시는 분들이요, 소화기관이 좋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닦는 거. 이것도 어릴 때 잘 배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튼튼한 치아를 유지해서 열무김치 같은 거 어그적 잘 씹어 드시더라고요. 말도 그래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이걸 잘 배운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입에 욕을 달고 살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죽고 나서 자기가 한 욕 전부 돌려받습니다. 아유, 그 시베리아 허스키 수박 씨 말라먹을 자식, 야, 잘 뒤졌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요, 이 세치혀가 좌지우지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워서 바로 써먹는 소통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아이고 참,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이게 뒷골목에서 배워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가위, 바위, 보. 가위. 상대방을 바라보며 터치를 해야 됩니다. 모 국회의원이 행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한 사람들이요, 전부 그 국회의원을 싫어하더래요. 악수를 하면서 다음 사람을 쳐다봤대요. 다음 사람. 아니, 누가 당신하고 말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서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자마자 나와 눈을 마주치라고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이러면서 얘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거 세 가지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요.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뭘까요? 바위입니다. 바위. 집중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상대방의 관심사로.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내가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니어들, 어르신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보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집중시켜야 합니다. 아, 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치매 예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귓볼을요 이렇게 잡아당겨 보세요. 귓볼. 그러면 치매가 안 옵니다. 자, 이것만 하면 치매가 안 오는데 왜 그럼 치매 환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귓볼 당기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요? 까먹어서. 메롱. 그렇게 귀엽게 지금 따라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소통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반응입니다. 아유, 건강해 보이시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소통을 합니까? 서로 막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기분 좋게 행복해지는 것이 소통의 목적입니다. 결국 입을 열어서 우리가 이롭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앞으로 내가 말을 할 때는 의미가 있든지 재미가 있든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특히 양치질 전에는. 1964년 동부시립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엉덩이를 때렸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생일빵인가요? 보통의 아이들은 아마 엄마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겠죠. 그런데 이 첫 단어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그의 소통법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소통 유형 5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나는 그리고 상대는 어떤 유형인지 알고서 대화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한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체질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자, 우선 그 A형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A형. A형인데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문자 A라 소심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B형 손 드시고, 예. 그다음에 C형. C형 간염 말고, C형은 없나? 그럼 AB형. O형. 그런데 아직까지 손 안 드신 분 있죠? 이런 분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해요. 왜? 소통은요, 참여가 기본입니다. 자꾸 따라해야 돼요. 배워서 써먹을 수 있으려면요, 자꾸 따라하셔야 됩니다. 수영도 그렇잖아요. 물에 뛰어들어야 배우지 교과서로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소리 배우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엄마가 아니니까 한 번만 할 테니까 바로바로 따라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각자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을 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강사형. 항상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단점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죠. CEO형. 리더십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합니다. 다만 돈이 우선이라 이해득실을 항상 따집니다. 법률가형. 규칙, 규범을 잘 지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직자형. 타인에 대한 배려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독선에 빠질 수 있으며 화를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MC형. 친화력이 뛰어나고 남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며 어느 유형의 사람들인지 맞춰보세요. 대화방이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 내일 만나서 술 한잔 할까? 모임을 주도하는 CEO형입니다. 만나는 건 좋은데 건강 생각해서 술은 좀 자제하자. 강사형은요, 항상 상식적인 말을 하죠. 그래, 이번 모임은 술보다 그냥 유기농 식당에서 만나자. 그게 건강에 좋아. 내가 요즘 장이 안 좋아. 남을 배려하는 성직자형입니다. 장이 안 좋아? 그럴수록 알코올로 세척을 해줘야지. 즐겁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MC형입니다. 원래 다음 주가 정기 모임이잖아. 다음 주에 봐. 규칙을 중요시하는 법률가형입니다. 바쁜 사람은 빠지고 내일 가능한 사람만 모이면 되겠네. 원래대로 다음 주에 봐. 넌 맨날 네 생각만 하냐? 지난번 너 때문에 장소를 바꿔줬잖아. 누가 바꿔달라고 했어? 니들이 정한 거잖아. 아유, 별거 아닌 걸로 왜들 싸워. 그러지 마. 좋은 생각이 있다. 내일도 보고 다음 주도 보고. 어때? 그럼 지출이 크지.
평소대로 한 달에 한 번만 봐. 이 대화 속엔요, 각자의 성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어, 문장 이런 걸 잘 파악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 오셨어요? 아유, 근데 얼마에 오셨어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아, 이사를 갔는데 훅 들어오면서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을 우선시하는 CEO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유, 혹시 이 아파트 부녀회장님이세요? 아우,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아니, 뭐 그딴 걸 물어봐요? 이랬다간요, 이사 온 첫날부터 그분한테 찍혀가지고 완전히 동네를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소통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는요, 지금부터입니다. 2%와의 대화. 세상엔 절대로 소통이 안 되는 2%가 존재합니다. 일명 돌아이. 돌아이와의 소통법은 이겁니다. 36개 주랭랑. 지난 15년간 수천 곳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못 들어보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니까요.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의 한 병원에서 들은 얘기인데 시체 3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전부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할머니는 로또에 당첨돼서 하하하 웃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한 할아버지는 그 파란색 알약을 먹고 크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웃다가 하셨고, 마지막은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비 오는 날 골프 치다가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그 벼락 맞아 죽었대요. 강의가 끝나고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아까 웃다가 죽었다는 얘기, 그 대전병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예요? 내가 대전에서 평생 살았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 그냥 웃자고 한 농담인데요. 아니 그럼 왜 대전이라고 그럽니까? 부산, 광주, 서울 다 놔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용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말 들어오셨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대화가 안 되는 2%를 만나시면요, 그렇게 하세요. 입을 닫고 도망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박수 쳐주시고요. 별로였다면 죄송합니다.